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입니다. 폴리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왜 주목받는 숨은 강자인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USDC 이야기인데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 USDC.2에서 네이티브 USDC로 넘어간 그 과정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기존에 브릿지된 USDC, 그러니까 USDC.2에서 폴리곤 네이티브 USDC로 전환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였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일단 USDC.2랑 네이티브 USDC,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렇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왜 이 전환이 그냥 기술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폴리곤 생태계 전체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는지,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여러분 같은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USDC는 뭐고 네이티브 USDC는 과연 뭘까요? 자료 보니까 USDC.2는 이더리움에 있는 진짜 USDC를 폴리곤에서 쓰기 위한 약간 임시표 같은 거다,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네네. 반면에 네이티브 USDC는 발행사 서클이죠. 서클이 폴리곤에서 직접 찍어낸 정식판이다, 이렇게요. 네, 그 비유가 이해를 돕는 좋은 출발점이죠. 조금 더 기술적으로 풀어보자면 그 USDC-2는 이더리움에 있는 원본 USDC 있잖아요. 네. 그걸 특정 브릿지 컨트랙트에 딱 맡겨두고 그걸 담보로 해서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서 포장된, 그러니까 랩핑된 형태로 발행된 토큰이었어요. 아, 랩핑된 거군요. 네, 말 그대로 이더리움 자산을 폴리곤에서 쓰려고 잠시 빌려온 혹은 복사해온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네이티브 USDC는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거물이죠. 서클이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서 그냥 직접 처음부터 발행하고 관리하는 USDC입니다. 아, 처음부터 폴리곤에서 만든 거다. 그렇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서클이 폴리곤 상에서의 발행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달러로 바꿔주는 상환, 리딤까지 직접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핵심은 발행 주체가 이걸 직접 책임지느냐, 아니면 이더리움 원본이랑 연결된 그 중간 다리, 브릿지가 있느냐, 그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술 방식의 차이, 그걸 넘어서는 거죠. 바로 신뢰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신뢰요? 네, USDC-2는 중간에 브릿지라는 매개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이티브 USDC는 발행사인 서클, 이 명확한 주체가 폴리곤 위에서 직접 보증하는 형태니까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뭐랄까, 폴리곤에서 태어난 진짜 USDC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아, 사본에서 진짜 원본으로, 그리고 신뢰도까지 올라간다.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 중요한 전환, 이게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는지 타임라인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2023년 10월 10일, 이 날짜가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날입니다. 폴리곤 POS 네트워크에 네이티브 USDC가 공식적으로 딱 상륙한 날이죠. 네. 개발자들이나 일반 사용자들, 이제 복잡한 브릿지 과정 없이 바로 네이티브 USDC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단순히 자, 오늘부터 네이티브 USDC 쓰세요 하고 딱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기존에 워낙 USDC.2가 널리 쓰이고 있었으니까 그 생태계에 미칠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서클하고 폴리곤 재단이 굉장히 체계적인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폴리곤 위에 있는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들,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들이 언제까지 USDC.2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네이티브 USDC 지원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했죠. 아, 단계적으로 진행했군요. 그렇죠. 마치 옛날 돈을 새 돈으로 바꿀 때처럼요. 사용자랑 개발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주고 부드럽게 전환을 유도한 거죠. 이런 세심함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확실히 그냥 새 토큰 딱 던져놓고 알아서 써라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CCTP,
크로스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CCTP요. 네, 이건 서클이 개발한 기술인데요.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네이티브 USDC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옮기는 표준 방법론 같은 거예요. 표준 방법론이요. 기존 브릿지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기존 브릿지는 보통 한쪽 체인에서 자산을 잠그고 다른 체인에서 복사본, 랩 토큰을 발행했잖아요. 근데 CCTP는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폴리곤으로 네이티브 USDC 100개를 옮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CCTP를 쓰면요. 이더리움에서 100 USDC가 소각됩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폴리곤에서 새로운 네이티브 USDC 100개가 발행되는 방식이에요. 아, 소각하고 발행한다? 네, 항상 1대1 비율로요. 중간에 어디 자산이 묶이는 방식이 아니라서 특정 브릿지의 보안 문제 같은 거로부터 훨씬 자유롭고요. 또 여러 체인에 흩어져 있던 USDC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거의 뭐 원본 자체가 이동하는 개념에 가까워지는 거죠. 와, 기존 생태계를 고려한 로드맵에다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수단 CCTP까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전환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왜 이 네이티브 USDC 발행이 그렇게 중요하고 심지어 폴리곤에게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뢰성, 그리고 유동성, 마지막으로 생태계 확장성입니다. 신뢰성, 유동성, 확장성. 네, 첫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생명은 결국 발행하고 상환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티브 USDC는 서클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폴리곤 위에서 직접 보증하는 형태예요. 반면에 USDC-E는 이더리움 USDC랑 폴리곤 USDC-E를 연결하는 그 브릿지 컨트랙트, 그 안전성에 의존해야 했죠. 아, 중간 다리의 안전성. 네, 물론 대부분 브릿지는 잘 운영되지만 과거에 브릿지 해킹이나 오리 때문에 큰 자산 손실이 있었던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이 중간 단계가 사라진다는 건 사용자나 개발자 입장에서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죠. 확실히 브릿지 관련 이슈는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발행사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가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유동성 단일화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CCTP랑 직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절에는 이더리움의 USDC, 폴리곤의 USDC-E, 또 다른 체인의 브릿지된 USDC 등등 이름은 같아도 실제로는 컨트랙트 주소가 다른 USDC 사본들이 여러 체인이랑 브릿지에 막 흩어져 있었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같은 USDC인데 체인마다 가격이 약간 다르거나 아니면 특정 체인에서는 대량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미세한 가격 차이, 괴리율이라고 하죠. 그게 발생하고 유동성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거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CCTP를 통해서 네이티브 USDC가 체인 간에 소각되고 발행되는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체인의 네이티브 USDC는 동일한 원본 가치를 갖게 됩니다. 아, 가치가 통일되는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러 체인에 걸쳐있던 USDC 유동성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안정성도 높아지고 대규모 거래도 훨씬 용이해지는 거죠. 이건 디파이 생태계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유동성이 하나로 합쳐지니 더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였죠? 세 번째는 개발 및 연동의 용이성, 즉 생태계 확산성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전에는 폴리곤에서 앱을 만들려면 USDC-E라는 특정 브릿지 버전을 지원해야 했어요. 근데 다른 체인에 가면 또 다른 브릿지 버전 USDC를 써야 할 수도 있고요. 복잡하죠. 네, 좀 번거로웠겠네요. 근데 이제는 서클이 직접 관리하는 표준화된 네이티브 USDC 딱 하나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거래소 상장이나 지갑 통합, 결제 솔루션 연동 같은 작업들을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주죠. 개발자들한테 좋군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좋아요. 어떤 앱이나 서비스를 쓰든지 USDC는 그냥 네이티브 USDC 하나로 통일되니까 이거 브릿지된 건가? 저건 또 다른 건가? 이런 혼란 없이 훨씬 직관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측면에서 큰 개선이네요.
신뢰도 올라가고 돈, 즉 유동성도 잘 돌고 만들고 쓰기도 편해지고.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네이티브 USDC 도입은 폴리곤이 단순히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저렴한 대안이라는 그 초기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실제 금융거래와 글로벌 결제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프라로의 도약이군요. 네, 결국 이 변화는 폴리곤이 단순한 기술 레이어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에 정말 신뢰받는 일부가 되려는 어떤 야심을 보여준 거죠. 이건 폴리곤뿐만 아니라 브릿지 자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블록체인 생태계의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업계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이론적인 중요성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 사례나 데이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글로벌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놀라운 게 네이티브 USDC가 공식 출시되기 전인 2022년부터 이미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USDC를 활용해서 전 세계 크리에이터나 판매자들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상당히 빨랐죠. 스트라이프가 폴리곤을 선택한 이유로 낮은 수수료, 빠른 속도, 이더리움 호환성, 이걸 직접 언급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일반 소비자가 쓰는 결제 페이먼트가 아니라 기업이 개인한테 돈을 보내주는 지급 용도로 먼저 쓰였다는 점이에요. 네, 그 스트라이프 사례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네이티브 USDC 출시 전인데도 불구하고 폴리곤의 그 비용 효율성이랑 속도가 실제 글로벌 비즈니스, 특히 그 지급 페이아웃 영역에서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B2B나 B2C 지급 시장에서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증명한 셈이죠. 네, 데이터 측면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특정 시점의 외부 집계 자료라는 점은 좀 감안해야겠지만요. 네, 항상 그렇죠. 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7월경 폴리곤 네트워크의 총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약 27억 6천만 달러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오, 상당하네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2025년 중반 이후에 폴리곤에서의 USDC 전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게 폴리곤이 요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소액 결제나 일반 결제 활성화 전략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폴리곤 위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이는 앞으로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 이걸 넘어서서 실제 결제나 금융 활동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특히 그 스트라이프 사례처럼 지급이나 소액 결제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계속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보니까 네이티브 USDC 전환의 영향력이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폴리곤에서 USDC를 다루실 때 실제로 주의하거나 활용할 만한 점들, 이걸 좀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데요. 바로 USDC.E, 즉 브릿지 버전하고 USDC, 네이티브 버전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기술적으로는 다른 자산이니까 주의해야 해요. 사용하는 지갑이나 거래소에서 토큰 심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릿지 버전은 USDC.E 나 USDC 브릿지드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네이티브 버전은 그냥 USDC로 표시될 수 있고요. 네,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죠.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지갑 상세 정도에서 토큰 컨트랙트 주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폴리곤 공식 문서나 서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네이티브 USDC 컨트랙트 주소랑 비교해보는 거죠. 그렇죠. 컨트랙트 주소 확인이 제일 확실하죠.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거래소, 디파이, 지갑 같은 서비스들이 어떤 USDC를 지원하는지, 또 USC.E에서 네이티브로의 전환은 어떻게 안내하는지 이런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고 따라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팁은 이제 체인 간 이동에 관한 건데요. 만약 이더리움 같은 다른 체인에서 폴리곤으로 USDC를 옮기거나 반대로 폴리곤에서 다른 체인으로 보낼 일이 있다면 가급적 서클이 제공하는 공식 방법인 CCTP를 이용하라는 권장입니다.
네, CCTP. 물론 아직 다양한 제3자 브리지도 존재하지만 CCTP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이티브 USDC를 소각하고 발행하는 방식이라서 브릿지를 쓸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격 차이나 유동성 문제의 위험을 줄여주고 또 자산 이동 과정, 즉 정산도 더 단순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직접적이고 안전하죠. 아직 모든 서비스가 CCTP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 자산을 잃거나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위험할 수 있죠. 암호화폐를 다룰 때는 내가 지금 어떤 토큰을 또 어떤 기술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토큰 심볼, 그리고 특히 컨트랙트 주소를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되도록 공식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습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새로운 프로토콜 이용할 때는 아주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해보는 편이에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아, 소액 테스트. 좋은 습관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 폴리곤의 네이티브 USDC 전환에 대한 저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료의 결론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폴리곤 네트워크에서의 네이티브 USDC 도입은 폴리곤을 단순히 이더리움의 싸고 빠른 확장 솔루션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서 실제 금융거래와 글로벌 결제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및 유동성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한 결정적인 업그레이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허브로의 도약. 아, 확실히 와닿는 정리네요. 네, 그렇죠. 이는 폴리곤 자체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들에게도 그 브릿지 자산의 한계를 넘어서 네이티브 자산을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체인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폴리곤의 네이티브 USDC 전환을 통해서 폴리곤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강자로 떠오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위한 저희의 탐구가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제 폴리곤을 포함해서 많은 블록체인에서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단순히 여러 체인 간의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는 것, 이걸 넘어서서 이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들을 기반으로 어떤 새롭고 혁신적인 크로스 체인 금융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크로스체인 금융 서비스요? 네. 예를 들면 한 체인에 예치된 네이티브 USDC를 담보로 다른 체인에서 바로 대출을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체인의 유동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디파이 상품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탐구해야 할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 미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폴리곤이 왜 소액 결제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실제 데이터와 함께 더 파헤쳐 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